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상승세, 코스닥은 하락으로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고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하반기의 출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썸머 랠리가 올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은 하반기의 시작. 지난주에 시장이 월요일 빼고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주의 시작인 월요일도 역시 녹록치 않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나마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의 매수로 좀 상승 전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또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요. 미국의 기업 실적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로 이런 어려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좋은 종목, 한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명신산업과 LG에너지솔루션, 첨보 이렇게 가져오셨고 해성DS와 JYP엔터도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은 시노펙스, SKC, 나스미디어, 웰바이오텍, 미래나노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때마침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질문을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종목, 이성웅 차장의 종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제 명신산업. 명신산업이요? 우선 명신산업 이번에 2분기도 뭐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지만 네. 이미 약간 주가에 좀 선 반영된 느낌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우선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본다고 하면은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명신산업이
주가가 어떤 밸류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약간의 좀 고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2분기 영업이익도 한 520억 이상은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뭐 22,3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 성장에 따른 어떤 시장에서의 신뢰가 어떤 단순 2분기 실적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지금 하반기 때의 이 전방 어떤 전기차 기업들이 이 어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생산에 대한 라인에 대한 그 부분에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이랑 독일 쪽에서의 공장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물음표가 남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핫스탬핑 라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뭐 북미 쪽과 이쪽에서의 생산 라인이 완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생산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명신산업을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 이 시노펙스는 그 FPCB 그 전자제품 핵심 부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 연료전지 그 전해질 광화막과 시스템용의 가슴막 등의 그 신규 사업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좀 특징적으로 특이한 점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 정수 필터와 관련된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그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았던 것이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그 절반 가까이가 암 등을 좀 유발을 하는 과불화 그 화합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오염 소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그 이슈가 부각을 받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가 정수 필터가 미국 FDA의 정수기로 좀 등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테마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단순한 테마로서 이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동사는 그 수소차 연료전지 가슴막 부분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지난 3월에 제로라인 추가 투자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미국과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은 FPCB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노펙스 역시 반 소장님도 시간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가겠는데요. 두 번째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 가져오셨잖아요. 네. 자, 유튜브에서 최수빈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매수가랑 목표가도 알고 싶습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2분기 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분기 실적 장세를 좀 알려드렸는 그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이 어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뭐 매출액은 예상 쏘쏘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본다고 하더라도 뭐 파우치, 2차 전지 쪽 그리고 ESS는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파우치 쪽에서의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판가 하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영업이익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수요가 뭐 변한 것보다도 이 원리엠 셀즈의 납품처죠. 이 GM의 이 물류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약간의 좀 2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서의 뭐 이번에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AMPC 여러 가지 매출이나 생각보다는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그 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좀 중장의 관점, 매수 관점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증권사 목표 주가는 70만 후반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최수빈님이 질문 주신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다음 종목은 SKC고요. 네. 이 SKC는 그 2차 전지 소재, 전지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이온 전자 그 2차 전지 그 소재인 그 전박 등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이 기업이 있는 것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사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인 ISC에 대해서 인수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수에 대한 금액을 좀 확인해 보니까 5,225억 원을 통해서 인수를 하기로 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2차 전지 사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 분야도 계속 좀 넓혀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지금 오늘 금일장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좀 어느 정도 연계돼서 그 SKC도 역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상 반도체와 관련된 그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금씩 더 모아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좀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동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해서 주력 제품인 동박 생산 능력을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늘려가겠다라고 좀 밝힌 방안도 있기도 하고요. 북미 지역에 진출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앞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도체 소재 분야 글라스 기판도 키울 예정이고 친환경 에코 플라스틱 분야도 키울 예정이니까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SKC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또 2차 전지 관련 첨보입니다. 네. 첨보도 최수빈님이 매수가 목표가를 알고 싶대요. 저는 지금 충분히 좀 매수를 해도 이 현재 가격은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첨보 이제 뭐 전해질 쪽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에서도 이 전해질 쪽에서의 관련 기업들이 뭐 양극재 기업들 대비해서 좀 소외된 부분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그 우려감 그리고 역시 뭐 첨보가 이 2분기 쪽에서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이 그 시장에서 추정자가 굉장히 낮죠. 지금 네. 2분기 영업이익은 20억 이하로 좀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이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뭐 중국 쪽에서의 이 관련 기업들이 공급 과잉에 의한 이 가격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2차 전지 이 전해질 쪽에서의 이 원료라고 할 수 있는 LI, PF6 같은 경우도 가격이 5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판가 부분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2분기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3분기 때 영업이익은 60억 가까이,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분명히 발휘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첨보 자체로도 뭐 캐파 증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현재 시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첨보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이성욱 차장님이 처음에 쫙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나스미디어고요. 나스미디어. 온라인 그 미디어 랩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KT 계열, 그룹 계열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일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을 띄우면서 거의 한 20% 이상 상승을 하다가 대규모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8%의 현재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것이 그 동사가 스레드가 지금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챗 GPT에 대해서 초기 가입자 증가 속도를 능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동사가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동사는 페이스북의 공식 파트너로서 국내 업계 1위 광고 대행 매체 판매 대행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선보인 이번에 그 스레드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을 가져서 좀 부각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는 하지만 모멘텀도 상당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도 오늘장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눌렸을 때 그때는 좀 비중을 적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도 그 지난 11월부터 주가가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그 조정 상태를 봤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전은 참고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 스레드발 또 효과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조정 시에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해성 DS. 해성 DS. 지난주에 주가가 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네. 오늘도 지금 6만 원 선을 깨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해성 DS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떤 이벤트 관점에서는 좀 해소됐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전에 약간의 이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지만은 2분기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장 예상 대비해서 낮게 나올 그 전분기 대비해서 낮게 나온다고 추정치가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 좀 잘 간 모습을 봤을 때는 이 해성 DS의 그 전에 주가 흘러내리기 전에 어떤 그 DDR5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망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 주가 흘러내렸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서버 고객사들을 중심으로 이 DDR5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용 이 패키지 급판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이 해성 DS의 상품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성장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암이 올랐을 때도 글로벌 어떤 자동차 글로벌 반도체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저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6만 원대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웰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웰바이오텍. 네, 리테일 및 바이오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그 우크라이나 최대 그 물류회사 MOU 체결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일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 이전에 그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동사는 물류기지 등을 포함을 해서요. 유럽 및 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포함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추산이나 그 수치가 찍히고 있지 않은 점이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멘텀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 한다면 동사 협력사인 웰바이오텍 EVC가 있습니다. 이 EVC가 있는데 여기에 그 전기차 충전 사업을 통해서도 이 협력사를 통해서 확대 중의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전기차 충전 그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체가 좀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수치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긴 하지만 역시나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어느 정도의 구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웰바이오텍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JYP 엔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최수빈 님이 이 종목도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질문 계속 주셨습니다. 네. 우선 JYP 엔터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서도 글로벌적으로도 핫한 그런 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그냥 핫한 게 아니라 이제 앨범 판매량으로 봤을 때 초반에 나왔던 이 초동 판매량, 기존의 1위였던 이 세븐틴, 특히 BTS까지 넘어선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내용도 괜찮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이런 판매량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스테이키즈의 어떤 글로벌적인 위상은 이제 눈으로 어떤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고 지금 이제 음반뿐만 아니라 음원 성적 또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키즈에 의한 JYP 엔터의 2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반기 실적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JYP 엔터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엔터 4사 중에서 이 본업,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음원, 음반, 그리고 콘서트 수익의 비중이 큰 그런 엔터 업체이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엔터 4사 중에서도 탑픽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1분기부터 이제 MD 매출이 굉장히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본업뿐만 아니라 이 부가적인 MD 사업이나 여러 가지 판매에 있어서도 지금 순조롭게 잘 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는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6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JYP 엔터 16만 원까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5번째 종목이네요. 네, 5번째 종목은 미래의 나노텍이고요. 네. 그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광학 필름에서 이제 지금 현재 리튬 가공 쪽으로 확장 중인데 사실상 그 광학 필름은 디스플레이 분야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튬은 지금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 분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래 나노텍은 지금 광학 필름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OLED 쪽에서도 이슈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를 좀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도체 2차 전지, 하이브리드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사도 역시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결국 하이브리드주로서 좀 어느 정도 섹터별로 한 번씩 상승했을 때 같이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역발상 전략을 통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래 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그 자회사로서 미래 그 첨단 소재가 있는데 그 리튬 2차 전지에 대해서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과 관련된 좀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첨가제 분쇄 가공한 뒤에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제2공장 준공을 통해서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3배 가까이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1만 4천 톤에서 4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니까 네, 관심을 가져보자.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기 전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면서 장중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8% 상승하면서 2,5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8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메타 관련주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관련주들이 오늘도 역시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새 스레드의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출시 4일 만에 1억 명에 육박하는 열풍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1억 명 가입까지는 2년 반이 걸렸다라고 하고요. 틱톡은 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챗 GPT 같은 경우 2달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는데 4일 만에 스레드는 1억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에서 관련주들도 일제히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즈버드는 현재 상한가 안착하면서 2,175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플레이디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주로 묶이는 모비데이즈 또한 17% 넘게 강한 상승 보이면서 1,400원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메타와 관련해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잉크로스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의 상승을 받아가면서 13,7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 관련주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우리 조선주들의 모습인데요. 이미 올 한 해 동안도 이 선가 상승과 신규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주가는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조선주들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려 나가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조선 업황을 놓고 증권사 연구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는 2024년까지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의견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조선주의 상승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가 흐름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생이 오늘 7% 넘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4,33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SP도 6% 넘게 상승해주면서 2,73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KSP는 지난 3달 동안 5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조선 업종 종목들도 일제히 오름세 보이면서 업종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크라 재건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방문을 합니다. 폴란드에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미 지난주부터도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발언에 오늘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YD 오늘 2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30%가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1,799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부토건도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받아갑니다. 4,530원 선 지나가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한 달 동안 88%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라이온캠텍과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일제히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기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가 빠르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추가 10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10종목도 확인해보죠. 이성웅 차장의 픽은 성광밴드와 덕양산업, 유니퀘스트, 강원에너지, JVM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덕신하우징, NBT, NK맥스, G2파워, KG케미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이거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릴레이 계속 갈까요? 성광밴드 말씀. 성광밴드.
지금 뭐 조선 업종 괜찮죠. 그쵸. 또 다른 어떤 경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진짜 뭐 그전에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어 기조가 세게 지금 조선 업종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전방 어떤 이 건조사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이 조선 기자재 업체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안에서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어떤 꾸준하게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이제 성광밴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 성광밴드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올라간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13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2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률도 8%대 중반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영업이익률은 8.7% 증가한 20%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재무적으로 건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수주를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어떤 미국 쪽에서의 수주가 좀 제한적으로 갔었는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LNG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부분이 하반기부터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성광밴드의 지금 오늘도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광밴드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덕신하우징이고요. 덕신하우징. 네,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형 고층 건물 그러니까 교량 등의 그 시공시 필요한 HBM이라고 있습니다. 이 HBM의 그 바닥 재료인 그 데크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데크 플레이트를 그 제조 판매하는 업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이 국토부 그 원희룡 장관이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해외 시장 개척과 관련해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그 모듈러 시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여기 이 포인트 말고는 이 포인트 빼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그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 기업이 그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모듈러 주택에 대한 것도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도 어디에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좀 포인트를 둘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 덕신하우징의 경우 그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에 그 교량 상수도에 따른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량 상수도 건설 시 필요한 데크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바로 이 그 덕신하우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덕신하우징을 좀 주목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좀 매수를 네. 좋습니다. 네, 덕신하우징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이죠. 덕양산업. 덕양산업. 지난주 금요일 잠깐 시간으로도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쵸. 그런 부분이 이 덕양산업 오늘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좋게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그 현대차나 기아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덕양산업에 대한 덕양산업이 이 내장, 외장 부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자동차 어떤 배터리와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그 자동차 부품과 모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의 고객사가 좀 끈끈한 상황에서 현대차의 실적 그리고 출하량, 매출액에 그대로 덕양산업의 주가도 그대로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그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 쪽으로의 진출 부분이 활발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덕양산업의 어떤 매수 관점은 지금 현재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 어떤 PER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5배 이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해 5월, 6월 달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부담 없는 구간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MVH 코리아 또 소연이와 같은 대표적 내장
현재 업체와 비교해도 네, 좋습니다. 덕양산업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NBT고요. NBT. 이 지금 NBT는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더 살펴보니까는 그 광고 모바일 포인트 쇼핑 사업도 하는데 그 캐시 슬라이드 관련된 부분인가요? 그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매력적인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그 11%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 애플페이 그 국내 론칭 후에 그 현대카드가 독점 체제를 좀 어느 정도 구축을 했었는데 그 독점 체제가 이제 종료된다는 시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BC카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동사가 그 BC카드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해서 좀 이 BC카드와 연계점을 살펴보니까 그 BC카드 포인트 플랫폼인 페이백과 그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제휴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연관점을 가져서 이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슈는 최근에도 작년에도 현대카드 독점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좀 빠져나갔었던 이력이 있었고 점차 뭐 다른 카드사와 PG사와 연결시켜서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관과 연속의 순매수. 네, 여기까지입니다. NBT 애플페이와 관련된 이야기 과연 엮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 IT 제품 생산하거나 IT 제품 검사라는 장비를 만드는 뭐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부분을 이제 수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전방 어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어떤 IT 유통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의 그런 전문적인 어떤 유통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쪽 시황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칩이 AI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 또 자율주행체 같은 연산이 높은 쪽에서의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스펙트럼이 제품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은 유니캐스트가 상당하게 비메모리 관련주로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니캐스트가 자동차용 쪽이죠. 이 반도체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790억대였던 매출액이 2021년엔 1,200억 가까이 좀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율주행차나 여러 가지 산업군이 확대되면서 이 비자동차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매출액이나 어떤 수요 부분은 시장의 어떤 트렌드와 함께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캐스트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NK맥스입니다. NK맥스. 이 NK맥스는 그 면역세포 치료제 그 전문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NK 세포 치료제 그 슈퍼 NK가 그 TKI 그 불용성 그 비소세포 폐암 임상에서 그 질병 그 통제에 대한 그 100%가 확인이 돼서 일전에 좀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았는데 내용이 그 바이오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다는 점은 좀 어느 정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좀 어느 정도 임상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5월이었을 겁니다. 5월 때 머크와 공동 임상 및 그 약물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도 얼비톡스에 대한 무상 공급을 좀 받아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일부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던 시점이 6월 말이었습니다. 6월 말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좀 연관점이 좀 있었는데 그 연관점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수강그룹이라고 있는데 이 수강그룹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투자 확약서 체결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강그룹은 그 동사의 그 5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NK 그 세포 치료제 사업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해외에 대한 확대를 좀 계속 기획을 해볼 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NKMX까지 종목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9번째죠, 이번에.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가 그전에는 이제 플랜트용 쪽에서의 뭐 이 증발기나 또 에너지 네. 설비, 화공 설비 기업으로 원래 좀 그런 사업을 영위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2차 전지 사업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하면서 이 강원에너지의 근데 매출보다도 주가는 이제 그 어떤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의 트렌드와 함께 많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설비, 또 이제 뭐 어떤 이 소재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4월 달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계단식의 상승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세 전국 공정에서 지금 이 어떤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설치, 뭐 시운전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이 건조기를 자체 제작하는 쪽에서 기존의 필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블을 통한 직접 가열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단축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어떤 기술력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수산화 리튬, 이 자회사 쪽에서의 가공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강원에너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반 소장님의 9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9번째 종목은 G2파워고요. G2파워. 이 G2파워는 그 수배 전반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원전과 관련된 이슈도 부각을 받을 때마다 상승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이제 산자부에서도 그 신한울 그 3, 4호기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었던 그 수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 때 그 착공할 그 예상을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G2파워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그 10월부터 15일까지 그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순방을 진행을 하는데, 이 그 원전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남아 있고, 또한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남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방산, 원전 등의 협력 분야에 대해서 좀 논의할 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정폭을 맞고 추세가 전향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포인트이지 않을까,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비중은 좀 가져가시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G2파워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9종목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이제 JVM인데요. JVM. 앞서서 뭐 9개 종목이 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뭐 조선 관련주인데, 네. JVM은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가 되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지금 현재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이 JVM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실적이고 이 안에서 봤을 때도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틀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JVM은 이제 이 자동 조제 시스템, 의약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만드는 기업이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임상이나 여러 가지 이 뭐 리스크에 대한 제약 바이오 전통적인 리스크와는 좀 별개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코로나 때 이 자동 조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JVM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엔데믹을 갈수록 이 약사들의 어떤 그 업무 강도 낮춰주고, 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책적으로 봤으면 이 자동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글로벌적인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네. 지금 JVM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하는 국가가 많이 늘어났죠. 지금 60개국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이 국가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이 내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현재 상황이 JVM의 매수 관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JVM 매수 관점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KG 케미칼이고요. KG 케미칼. 이 KG 케미칼은 건설 소재 및 비료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원료인 고순도 그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KG 에너캠의 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수를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에 좀 진출을 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KG 에너캠에 대해서도 양극재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 국내 최초 개발을 해서 포스코 케미칼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으로 KG 케미칼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사실상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도 그 황산 니켈 등의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원재료에 대해서도 계속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오히려 지금 그 주가 흐름을 잡았을 때 추가 상승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점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퍼나 PB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도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가 매력도로서도 좀 상당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 조정 뒤에 지금 우상향 추세로 전향이 되면서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위에 제가 봤을 때 10% 이상도 바라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 케미칼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JVM 말씀드리고요. 네. 목표 주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JVM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인 그 KG 케미칼이고, 그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KG 케미칼과 JVM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8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저희는 또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